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만나 배운 지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요. 굉장히 생소하셨죠? 다시 돌아온 우리가 다시 찾은 사랑, 반려문화, 문학.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반려는 생물과 무생물로 나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생물 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뭐 강아지, 뭐 개, 그다음에 옆에 함께 있는 아내, 남편분,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 나비까지도, 거북이까지도 다 살아있는 생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생물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의 기억,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어, 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엌에 있는 식기, 내가 가장 아꼈던 붓두막, 내가 가장 아꼈던 싱크대, 내가 가장 아꼈던 뭐 거실도 좋고요. 그릇도 좋고, 옷도 좋고요. 그 모든 것들이 무생물로 분류가 됩니다.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의 반려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시계도 있을 거고요. 반지도 있을 거고요. 등산용품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좀 희귀하긴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지에서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려 문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공간이 인류에서는 최초로 반려문학을 하는 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궁극에는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봐드리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 최종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 하나의 표대를 삼고 반려문화 그리고 반려문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마음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한 분 한 분 함께 하면서 다육이도 심어보고 나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9가지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밴드에서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들이 쓰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밴드에 들어오셨죠? 밴드 저도 들어가서 어떤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나 차근차근 많이 그리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로 돌아와서요. 선생님들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번 강을 시작합니다. 반려문화, 반려문학은 궁극에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에게 다가가면서 주체 자체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강에서는 정확하게 반려문화가 무엇이고 그것과 연결된 반려문학은 과연 무엇인가 꼼꼼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상에게 건너가기라는 타이틀인데요.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은 그 누구나 8가지 지능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것은 그 하버드 대학의 그 하워즈 박사가 내놓은 학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IQ, 뭐 EQ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다중지능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언어, 논리, 뭐 신체, 개인 지능, 대인 뭐 이런 지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음악 지능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인 지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대인 지능에는 소통, 공감, 나눔, 이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목되어 있는 그런 지능이 대인 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건너가기, 대상에게 건너가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 잘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해 본 어떤 그런 그 기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게 건너가기, 그러니까 타인에게 건너가기 혹은 타자에게 건너가기의 제1 요건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사랑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움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독한 사랑이 지나간 다음의 흔적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누군가를 맹렬하게 미워해 본 적도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 이거는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보건 누군가를 맹렬하게 미워해보건 그것은 현재 내가 어, 아주 열렬하게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위로받고 돌아보면서 불빛을 따라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선생님들께 제안을 해봅니다. 무언가 그 단어로 정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음,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서야 하겠죠. 그래서 반려 문화와 반려 문학의 접목은 지금 선생님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처음 하고 있는 그런 그 강좌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려문화와 반려문학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우리 그 앞으로의 그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대적 고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한번 나눠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반려라는 단어는 오로지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쓰였죠. 그래서 문화의 범주 속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에게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귀속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랬지 그것을 문화의 범주까지는 밀고 가지 못했었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코로나 상태라든지 뭐 이런 현상으로 인간이 굉장히 고립과 고독 속에서 단독자로 이제 행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개인을 꿈꾸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의 중심, 그런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런데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패스트,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세상이 완전히 변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굉장한 문명으로 또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인간이 여기서 주저앉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있고 지금 이러한 팬데믹 현상은 우리를 고립과 고독 속으로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재의 시대적 고찰이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미래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미래에는 생물과 무생물의 범주를 넘어서 어, 반려라는 그런 개념은 로봇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멀리 나가는 앞으로의 한 5년 후, 10년 후 너무나 편안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그렇게 있지 않았을 것처럼 그 이후에 여러 선생님들은 좀 더 먼저 반려문화, 반려문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소하시죠?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은 생소하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 뭐 희열, 환희 이런 것은 뇌를 굉장히 자극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은 5년은 젊어지시는 겁니다. 그럼 반려문화와 반려문학의 갈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생물과 무생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잘 따라와 보십시오. 반려의 갈려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반려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반려문화의 범주 속에 넣고 그것들을 반려문학으로 다시 한번 발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물에는 뭐가 있냐? 동물들은 일단 살아있어서 운동하는 것들을 다 생물의 범주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반려문화라는 것과 반려문학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도 조금 흥분된 상태로 저도 조금은 상기된 상태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끌고 나가 볼까 합니다. 동물에는 요즘은 공작새도 키우고요. 거위도 키워요.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 그 누구더라? 누구는 그 맹금류도 좀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신의 상태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 신 이런 거보다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기와 완전히 그 붙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있고요. 식물, 뭐 꽃나무 많죠. 식물은 너무 많죠. 그다음에 숲, 바다, 강 이런 것들을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들이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곤충들도 마찬가지고요. 새, 파충류, 요즘 파충류 애완으로 많이 키우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반려문학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웃, 동호회,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도방과 같은 나의 반려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생물의 범주 안에 넣고 우리가 반려문화라고 보고 그것에 관한 반려문학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 나왔으니 이제 무생물이 나와야겠죠. 이것들은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작용하는 것들, 시간, 장소, 기억, 손에 익은 물건, 음악, 미술, 로봇, 마지막으로 책까지도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시간, 반려장소, 반려기업, 반려로봇, 반려자동차, 그리고 나의 도반. 반려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어, 여성분들에게는 반려물건 굉장히 많아요. 가방도 있고요, 안경도 있고요, 반지도 있고요, 목걸이도 있고요. 남자들보다 좀 많지 않을까요? 반면에 또 남자들이 많이 더 갖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들은 파이프도 있을 거고요, 베레모도 있을 거고요, 넥타이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반려 물건 속으로 집어넣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반려 음악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음악, 비지스의 음악도 좋고요. 뭐 많죠. 음악은 베토벤의 월광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요즘 그 나훈아가 노래한 테스형 뭐 이런 것도 반려 음악으로 끌어들여올 수가 있겠죠. 반려 미술도 있습니다. 칸딘스키 그림도 좋고요. 또 누구의 그림이 있을까요? 로스코 그림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중섭 그림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도 반려미술입니다. 반려도서. 자, 이런 모든 것들 빈칸은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뭐뭐가 있을까요? 한번 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로속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반려 문화
를 우리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반려 문학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로 오프라인이면 이 수업은 정말 재밌는 수업이 될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 뭐 살아온 이야기도 좋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최애장품 같은 거 갖고 와서 거기에 뭐 별명도 붙여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그 바라본 시선에 따라서 또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도 좀 얘기해 볼 수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못하죠.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밴드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밴드에 여러분의 그 짧은 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남겨주시면 글을 제가 PPT에 옮겨서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밴드를 좀 이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려문화가 뭐지? 반려문학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 듣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글이 읽고 싶고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시로도 좋고 수필려도 좋고 근데 밴드는 그게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카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5줄 정도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물을 딱 놓고 5줄.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살아있는 생물 반려이든 아니면 무생물의 반려이든 그것들을 하나를 놓고 5줄 정도로 써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의 글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밴드로 열심히 들어와서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반려 최애장품이라든지 뭐 기억에 관한 것들도 좋고요. 5줄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남겨봐 주세요. 그러면 수업에 여러분의 글로 한번 수업하는 것 재밌지 않을까요? 2강에서는 그릇, 우리가 이렇게 최애장품으로 그릇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밥그릇이나 그릇은 어떤 시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 쓰시면 돼요. 어려운 글 하나도 없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반려문화에 관심을 갖고 반려문학에 발을 들여놓으신 여러 선생님들은 시 모두 다, 수필 모두 다 잘 쓰시는 분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것에 도전한 여러분은 영웅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냥 샘플로 한번 읽어볼게요. 밥그릇, 고영민. 밥하던 아내가 포개진 밥그릇이 빠지지 않아 나에게 들고 왔다. 그릇이 그릇을 품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아픔, 당최, 힘주어 당겨도 꼼짝하지 않는다. 물기에 젖어 안으로 깊어진 마음, 오늘은 절이 꼭 맞았나 보다. 한 번쯤 나는 등 뒤에서 너를 안아보고 싶었네. 선반이 씻긴 2개의 밥그릇이 봉분처럼 나란하다. 뭔가 오죠. 고영민 시인은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가슴으로 읽고 영혼으로 느낀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한번 그릇 아니면 뭘 해볼까요? 넥타이 글 써보시는 것 어떨까요? 일단 5줄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면서 엄마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도록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때 엄마가 아버지를 저버렸으면 어땠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강에서는 정확하게 반려문화와 반려문학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반려문학의 범주는 무엇이고
반려문화학에 대한 그 시기별 고찰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 강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 반려문화가 무엇이고 그것을 연계시킨 반려문학은 무엇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서로 다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밴드에 여러분이 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반려문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한 5줄 정도씩 써서 올려주시면 가능한 한번 수업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나무를 바라보는 9가지 방법으로 반려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